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종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그 주말 영상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 폭락이 크게 왔어요. 다만 국내 증시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정말로 보기가 드물죠.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이 와서 약간의 걱정은 크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를 잘 대처해서 큰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합니다. 주시장은 언제나 총칼 없는 전쟁터이죠.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통하는 곳이 즉 주식시장입니다. 다만 그 위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하나의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줄을 서서 매매를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관건인데요. 제가 우리 대방님들께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대한민국 증시 흐름에 어떤 키를 잘 파악하면은 우리는 거기를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큰 줄거리상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말하자면 제 얘기를 듣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전에부터 우리 대방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차 전지와 반도체, 2차 전지와 반도체,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에서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는 그런대로 주기차게 전에부터 얘기를 했고요. 즉 다시 한번 살아나서 위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힘들다. 다만 반도체 쪽이 말하자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지수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 4인방이다. 이 반도체 4인방이 미국 증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반도체 4인방이 뒤집어 쓰면서 결국은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지만은 위에서 쌍봉 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게 다우존스 하나의 일봉입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존스는 그렇게 많은 폭락을 하진 않았지만 이 나스닥이 생각보다 지금 이상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S&P 500도 그러고 나스닥도 그러고 다우진스는 그런대로 버티다가 이번에 이렇게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뭔가 모르게 심각하게 빠지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이 심각하게 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나 리먼 사태에서 많은 공부를 했듯이 일단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가 변할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하락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국 증시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나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가 하나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면 코로나 때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풀린 돈이 지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의 이런 논리가 돼도 되고 여기에 엔캐리 자금의 이탈, 미국 증시에서 엔캐리 자금의 이탈과 나머지 그 미국의 천문학적인 그 코로나 때 돈 살포로 인해서 경기를 지탱했던 것이 그 경제의 버블이 깨지면서 이와 더불어 많이 올랐던 이 반도체, 즉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올랐던 그런 것들이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하나에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꺼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내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일단 올라가다가도 다시 꺾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갖췄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엿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우존스의 이 대량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알았죠? 다우존스의 이 대량 거래량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대량 거래로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음봉이 하나 나왔죠. 이 음봉이 하나가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원, 투, 쓰리로 빠지고 난 다음에 진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우존스가 일봉을 보면은 이게 뭔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고 다음 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면 국내 증시는 정말로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증시 하나의 차트를 내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국내 증시는 맨 먼저 이 삼성전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듯한 하나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여기냐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가파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추세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도체 4인방이 대한민국 주시장을 하나의 리드를 하겠는데 지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겠고, 벌써 미국 증시의 반도체도 말하자면 어긋나고 있는 와중에서 국내 증시가 과연 다음 주에 지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견디겠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을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차트 모양새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또한 이 지수의 큰 하락은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기아,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절대 매매의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실리콘2, 네임보우, 뭐 니노공업, 클래시스, 뭐 엔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상당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등을 이용해서 이번에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 대왕등에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전에같이 이거 뭐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앞으로의 증시 이 생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좋지 않겠느냐. 어설픈 그런 대응은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없이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변화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 펼쳐질 국내 증시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 이스페탈을 유시한 반도체 종목과 2차전지 종목에서 하락이 멈추는 말하자면 어떤 모양새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와야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 뒤에의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멘텀 섹터가 뭐냐?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이고 테마 몇 가지 이 매매를 빼놓고는 우리가 지금 돈을 굴릴 만한 그런 거가 없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보다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말하자면 이 제약바이오 쪽과 여기에 그 짧은 테마이즈의 매매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의 이런 하나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음 주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는 지금 무지연히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을 같이 하지 투자 쪽으로 들어가서 하다가는 다시 한번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바이오 종목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는 분명한데 이것 또한 반도체나 2차전지의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저번에 KBI 메탈을 제가 여기서 아침에 매매를 한번 못했었죠. 단기 급등으로. 지금은 단기예요. 단기인데 이게 5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됐던 며칠 전에 저력이 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왕등의 다음 주도 그러고 다다음 주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실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매매를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를 만한 어떤 이유가 확실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종목을 달라들었다가는 하나의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들은 아예 손을 대지 말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아예 매매에서 자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한 종목,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한 종목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섣불리 달아들었다가는 손해보기 일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LX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 이거예요. 고점에서. 이 LX 일렉트릭이 고점에서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런 분위기가 됐다. 해서 27만 4,500원이 앞으로 볼 수 없는 하나의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다 이거요. 이러듯 전기 전선 섹터도 위험하고 올라가면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그러하고 그냥 여러 가지 섹터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볼 만한 섹터는 즉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짧은 테마 쪽으로만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면서 다음 주에 한번 매매를 이어가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저번에 그 KB 메탈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 거래량이 전에 5천만 원짜리가 있었던 전력이 있는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본다 이게요. 레인보우라든가 뭐 펄어비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이렇게 힘이 지금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매매를 하고요. 정말로 이러한 기회에 제가 한번 꼭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고 이 컴퓨터 앞에서 이 실험을 하고 종목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견지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이 대한민국 증시가 돌아가는 그 섹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식 매매를 어느 정도는 같이 함께 해보는 것도 이런 기회에 좋다 해서 전문가들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덩이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듣기 그런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크게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는 뒤섞인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우리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HLB예요. HLB.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HLB인데 그러면 HLB 이런 종목은 뭐냐?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말하자면 크게 상승을 못하겠지만 말하자면 8월 달에 내지는 9월 달에 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지만 오르지도 못한 경험과 그 다음에 하방 경직을 강력하게 말하자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HLB 그룹주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HLB 제약과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잘 버텨주고 있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렉슨 게임즈입니다. 렉슨 게임즈. 이렇게 지금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 또 있겠느냐 할 정도로 강하게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가만히 그 호가창을 보니까 이 의지가 말하자면 이 종목을 떠받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한 그 섹터가 말하자면 게임즈에서 렉슨 게임즈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렉슨 게임즈는 8월 21일 독일에서 게임즈에 대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교교 게임이라든가 그 지스타 이벤트가 9월
11월경에 지금 계속해서 게임즈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이 넥슨 게임즈는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데요. 물론 대한민국 2,500개 종목에서 다음 주에도 분명 상한가 종목은 나오고 상승하는 섹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섹터로 우리가 매매를 해보려면 바로 이런 것을 눈을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수보다는 세게 움직거리는 종목을 우리는 매매를 해야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어정쩡한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좋다, 나는 이번 주에 쉴란다, 그러면 미련 없이 돈을 가지고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카테고리 내에서만 매매를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 대방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넥슨 게임즈를 한번 꼭 말씀드려보고요. 게임즈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두 번째 유틸렉스라고 하는 이 종목입니다. 지금 유틸렉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그 코스닥 소형주로서 면역 항암 치료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그 비만 섹터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T세포 치료제 개발 중인 동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에서 사업을 총괄한 그 이종수 상무가 이 회사로 왔죠. 그래서 유틸렉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떨어지면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하해운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볼 만한 종목이고, 지금 이란과 그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나의 관심주이다. 뭐 여기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흥하해운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저점 공략입니다. 추격 매수는 금지하고 저점에서 이렇게 공략을 했을 때 나온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7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돈의 세력이 돈 냄새를 맡고 붙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흥하해운을 관심 좀 듣고 한번 꼭 해보시고요. 어설픈 종목은 타격사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사는 진단키트 전문회사죠. 근데 왜 뜬금없는 진단키트 전문회사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글로벌 유전자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과 더불어 이 랩지노믹스는 지금 때 아닌 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1억주가. 그래서 이 1억주라고 하는 건 적은 거래량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그나마 이런 약세장에서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 대방님들에게 꼭 각인시켜 드리고, 이런 종목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을 날 만한 종목은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되고 거래량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으로만 다음 주 매매를 해야지, 어설픈 종목으로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한양증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양증권은 강성부 펀드에서 동사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15,000원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65,000원을 지금 매매 대금으로 제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이 한양증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한양증권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요렇게 한번 꼭 이유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유가 있는 종목. 랩지노믹스도 1억주 이상 거래가 돼서 이유가 있는 종목이고, 흥하해운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겨난 종목이고, 유틸릭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자리가 좋고 아무리 폭락이 온들해도 이런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렉슨 게임기는 지금 이런 종목에서 많이 우리가 상향을 할 수 있다 이거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다만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으로 한번 저점 매수를 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보살펴고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목의 특성을 가만히 보니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리려고 하는 이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제가 추천주로 이 넥슨게임즈, 그 다음에 유틸렉스, 흥하해운, 랩지노믹스, 한양증권, 이 5가지 종목을 강력하게 주말 영상으로 우리 말하자면 대방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박약사가 주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종목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약세장에서 돋보이는 이 박약사의 스킬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주시고, 현금이 두둑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고요. 수십 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것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그 폭락 사태에서도 견뎠던 이 박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에 있어서의 종목 선정이라든가 매매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스킬도 발휘하고 보수적인 차원에서 매매를 하되, 종목 선정에 있어서 한층 더 말하자면 매매의 기술을 발휘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말하자면 기회를 잡는 우리 대방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